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주도로 국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각종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어떤 내용의 통계를 조작했습니까? 2020년에, 그러니까 4년 전에 문재인 정부가 이 장기 재정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 미래의 나랏빛을 추산하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2060년에는 최대 81% 수준에 그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국내 총 생산에 비해서 나랏빛이 뭐 지나치게 크지 않을 거다 이런 이제 전망을 내놓은 셈인데요. 네.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81%라는 게 사실 어느 정도인지 잘 와닿지 않으실 텐데 타기관과 비교를 했을 때 당시 이 국회 예산정책처 등 다른 기관의 전망치에 비교했을 때 이 81%가 네. 절반 정도의 수치라고 합니다. 때문에 당시 진행된 이 국정감사에서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정부 전망치가 이상하게 낮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왔었고 또 조작 의혹까지 제기가 됐었는데요. 당시 여권의 지적에 이 홍남기 전 부총리는요. 네. 계산법의 차이다라는 취지로 의혹을 부인했었습니다. 이 과거 국감에서 오간 공방부터 잠시 보시겠습니다. 총 지출 증가율을 경제 성장률만큼으로 묶어놓는다라는 것은 정부의 선언이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결과를 지금 내놓으면서 재정 전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거를 인위적으로 찌그러뜨려서 2060년에 80%가 나오게끔 만든 거죠. 저는 이 장기 재정 전망이라는 것의 기본 원칙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저걸 장기 재정 전망이라고 어디 가서 내놓겠습니까, 이제? 작년에 그것도 코로나 이전에 예측했던 19, 23 중기재정 계획을 갖고 2060년에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가요? 215%까지 간다. 전혀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전혀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만 어제 발표된 감사원 조사에서는 당시 발표됐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고의로 축소됐다, 왜곡됐다라는 걸 확인시켜준 결과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감사원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국가 채무 비율이 높으면 여론이 악화될 걸 우려해 네. 대자릿수 전망치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지시는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회의에서 국가 채무 비율에 관해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라는 이야기를 들은 뒤에 이뤄졌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이 감사원은 당시 기재부가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을 153%와 129% 두 가지 안으로 나눠 전망한 수치를 보고했지만 홍 전 부총리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두 자릿수로 낮출 것을 지시한 증거를 확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홍 전 부총리는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에 상한선을 씌우는 방식으로 계산 전체를 바꿔서 GDP 대비 채무 비율을 의도적으로 낮추도록 구체적 방법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로 인해서 장기 재정 전망의 객관성과 투명성, 정부의 신뢰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 채무 전망 비율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실무진들은 반발을 할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인 즉슨 강압적이었다는 얘기로 해석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 기재부 실무자들은요, 이런 지시를 받고 재정 전망 원칙과 취지에 어긋난다, 해외 사례도 찾아볼 수 없다, 뭐 이런 이유들을 대면서 수차례 반대했던 걸로 전해지거든요. 네. 이런 실무진 우려에도 불구하고 홍 전 부총리는 왜 불가능하냐라면서 재차 지시를 내렸고요. 담당 국장 역시 시간이 없다면서 강행한 걸로 감사원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감사원이 당시 기재부 실무진의 업무용 PC, 휴대전화를 포렌식을 했더니 이 실무진끼리 전망치 발표를 하기 전에 보도자료를 내고 싶지 않다, 자괴감이 든다 이런 취지의 대화도 나눴던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네. 실무진들은 감사원 조사에서도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너무나 상반되는 가정을 한 것에 스트레스가 심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 주택 통계 조작에 이어서 지금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러 가지 통계 조작과 관련된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어제 발표된 이 내용과 관련해서도 홍 전 부총리를 조사하거나 수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아직?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감사원이 구체적 정황을 적발하고도 수사 의뢰는 또 하지 않았거든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감사원이 홍 전 부총리에 대한 이 직권남용 혐의 이 부분을 좀 그 적용을 검토를 하긴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비위 행위가 수사를 의뢰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기엔 좀 까다로운 측면도 있고 네. 이 혐의를 적용하기엔 좀 무리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이미 퇴직한 이 홍 전 부총리에 대해서 향후 이 재취업과 포상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이 감사원에서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를 하고 또 홍 전 부총리의 지시를 받아서 실무진을 압박한 이 기재부 간부들에게는 주의를 주도록 기재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 전 부총리는 입장을 내고서 당시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국가 채무, 대외 관계 모두 고려해서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네. 이 대외 신인도 등까지 감안한 정책 판단의 영역이지 이게 수치로 왜곡한 건 아니다 이런 취지로 해명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원의 결과를 두고도 사실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공방이 좀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감사원이 윤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청하고 나섰다면서 홍 전 부총리에게 경제통계 조작 혐의를 씌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정치감사로는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덮을 수 없으며 지칠 줄 모르는 감사원의 보복감사에 질릴 지경이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반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퍼주기식 국정운영으로 인해 재정관리 실패를 감추기 위해 통계 조작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라며 수사를 통해 조작을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6월 7일 재판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앞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의 통계 조작 사건도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부동산 통계 조작했던 게 불과 엊그제입니다. 기억에 선하게 남아있는데요. 이번에도 또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리고 2020년에도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서 네.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공직 윤리로 볼 때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럼요.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가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 조작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치부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2020년에 문제 제기가 됐으면은 끈질기게 이 사실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조용하게 있다가 네. 지금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의뢰는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조금 황당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감사원도 이게 문제가 있으면은 고발을 하든지 해서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네. 이러다 보니까 보박 감사라는 등 그런 불필요한 또 논란이 제기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